내 이야기를 믿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두게.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된다네. 안녕하세요. 일상의 최적화 도구를 찾는 여정 미라클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글은 내용 중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웠는가, 그리고 신용,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부분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는데요. 앞선 글을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꾸준히 책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매주 한 권의 책은 읽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노인이 말합니다.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지. 그러자 주인공은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걸 뜻하는데 말이죠. 영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력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지금까지 자네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분명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내가 경험상 알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다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네.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 분명히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허튼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게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주인공은 말합니다.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노인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를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주인공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어느덧 노인의 뼈 때리는 농담에 익숙해진 듯하죠. 신용,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노인이 말합니다. 돈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중앙은행에서 인쇄해서 유통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은 그럼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짜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가? 주인공은 그건 이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노인은 그래서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걸세. 경제 시스템을 바라보면 일련의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 자네에게 돈을 건넨 건 회사, 가족, 부모님, 친구와 같은 실생활에서 자네와 마주치는 누군가였을 거야. 이처럼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금리는 자네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에 불과하지.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주인공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노인은 내가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걸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 노인에게는 모든 걸 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사업에 실패했고 3억 원의 빚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물었죠. 어르신이라면 1,000원으로 뭘 하셨겠습니까? 그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돈은 만능이 아닐세.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해. 1,000원을 미천으로 생각하니까 사고가 좁아지는 거야. 아까 돈은 자네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네만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돼. 즉 1,000원이 자네인 것도 아니고 3억 원의 빚이 자네인 것도 아니야.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주겠네. 한 대학에서 독특한 실습 수업을 했어. 5달러를 미천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궁리해보는 시간이었지. 학생들은 머리를 짜내서 다양한 장사를 생각해냈어. 5달러로 폐품을 사와서 재활용해 판다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값싼 정비용품을 사서 자전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지. 하지만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건 뭐였는지 아나? 바로 5달러에 학생들의 시간을 판다는 생각이었다네. 다음 수업을 시작하기 5분 전의 시간을 기업에 판 거지. 그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5달러의 그 5분을 사서 자사를 홍보할 수 있게 한 거지. 이들이 5달러를 미천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야. 돈이 만능은 아니지. 하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네. 돈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돈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부터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아. 경제가 처음 성립됐을 땐 눈앞에 물건과 물건, 즉 현물을 교환했지.
하지만 경제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필요하게 됐네.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기일까지 원하는 걸 마련해 줄 테니 이걸로 교환해 주시오. 기다리는 만큼 얼마를 더 얹어주겠소. 선조들은 이런 식으로 교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립시켰다네. 그리고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행됐지. 이때가 바로 돈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된 거야. 시간 개념 다음에는 지역 개념이 들어갔다네.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마침내 어디서든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유통비용이 낮은 금화가 발명됐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지폐의 기원이 됐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네. 국가는 보증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지.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라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주인공은 대답합니다.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까? 노인은 그래, 바로 그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리고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라네. 그러자 주인공은 그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도가 없는 겁니까? 노인은 답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그렇다고 아무나 믿으라는 건 아니야. 신용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가혹한 현실이지만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계층에 있어. 같은 의미로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내 이야기를 믿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두게.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된다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돈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돈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건네받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신용하는지에 따라 내 통장의 잔고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역사가 곧 신용의 역사니까요. 한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꿀팁들을 모두 알려준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핵심만 빼고 미끼 상품을 푸는 거겠지 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알려줘도 대부분은 실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알려준다고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더 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전부 퍼주면서 가장 중요한 신용이라는 것을 얻는 것이죠.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바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처럼 부자들의 방식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겠죠. 유튜브와 블로그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